현장에서 사망을 하셨는데요. 이 운전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3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면허 운전에 음주운전까지 이제 추가가 그렇죠. 됐는데 이제 공포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사고 직후에 피해자가 너무 상황이 크고 본인은 무면허에 음주까지 걸렸으니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악의 선택을 한 거죠. 음주운전보다 뺑소니가 훨씬 더 강하게 처벌됩니다. 결국 이제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소위 교통사고 3대 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그리고 뺑소니, 즉 도주운전인데요. 변호사님, 이 교통사고 3대 범죄가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2대 중대과실이나 교특법상의 이제 처벌을 받는 그 유형의 사고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중대과실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음주운전과 또 뺑소니는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추가로 아주 강한 형으로 선고를 하도록 별도로 규정을 해두고 그러니까 있죠. 별도로 예. 처벌을 세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주치상, 도주치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이나 약물 이런 경우는 특가법 위험운전 치사상이라고 그렇게 해서 가중처벌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특법 12대 중대과실 사고는 이제 음주나 도주가 포함되긴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특가법이 훨씬 형이 세니까요. 특가법상 훨씬 세게 처벌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교특법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이 소위 3대 범죄를 구분하는 이유는 뭔가 이제 고의와 과실에 대한 차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교통사고는 그렇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인식하잖아요. 그리고 그 위험성을 스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고의범에 준해서 처벌을 하도록 돼 있는 거죠. 뺑소니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한 걸 알고 처리를 안 하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이런 거는 이제 죄질이 안 좋으니까. 고의로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건 과실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감경하고 또 많은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중대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주된 취지거든요. 근데 이제 도주 차량인 경우에 뺑소니를 했을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처벌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음주나 무면허는 본인이 이 운전으로 인해서 뭐 사고는 과실로 일으킬 수 있겠지만 그런 과실을 발생시킬 거라는 건 상당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가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범죄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 음주, 무면허, 뺑소니가 한 번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일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 가해 차량 3.5톤 냉동 탑차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사륜 오토바이라고 봐야겠죠. 이게 이제 일종의 보조구인데 이런 전동 휠체어라고 하죠. 전동 휠체어가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게 많습니다. 바퀴가 4개 달려 있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전동 휠체어의 일종인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근데 이런 차량 사실은 이제 도로를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번호판을 등록한 정식 오토바이 수준의 그런 배기량을 가진 차량이라 그러면 번호판을 달고서 도로를 운전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전동 휠체어 정도의 전기나 뭐 가벼운 동력으로 이동하는 그런 이동 장치는 도로에서 운행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예. 너무 위험하니까요. 그렇죠. 네. 위험하니까 이제 이 사고에서도 역시 이제 3.5톤 냉동 탑차와 정말 뭐 차라고 할 수 없는 그냥 휠체어라고 봐도 무방한 이제 거의 냉동 탑차가 사람을 충격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분 도저히 견디기 어렸을 것이고 네. 현장에서 사망을 하셨는데요. 이 운전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사고가 있기 전에 이 냉동탑차 운전자 한 1년 반 정도 전에 음주운전을 걸렸었고 그 음주운전 역시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면허가 2년간 취소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생업이잖아요. 네. 생업이라서 제가 했던 케이스들 중에도 있었는데 이런 냉동 탑차 같은 경우에 고가거든요. 고가에서
할부로 구입을 하고 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운수회사, 물류회사 소속으로 이제 지입을 해놓고 거기서 버는 돈으로 할부금 갚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운전을 안 하게 되면 계속 돈은 못 벌고 할부금은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 벼랑 끝에 몰리는 거죠. 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운전을 하는 거를 뭐 용인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사실 그런 상황이면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예. 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이제 무면허 플러스로 이 사고가 아침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일어났는데 운전자 전날 1시까지 한 막걸리 3병 정도 이제 음주를 하고 잠깐 자고 이제 운전을 시작한 겁니다. 배달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숙취운전이라고 봐야겠죠. 혈중 알코올 농도 0.13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면허 운전에 음주운전까지 이제 추가가 그렇죠. 됐는데 이제 공포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사고 직후에 피해자가 너무 상황이 크고 본인은 무면허에 음주까지 걸렸으니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현장을 이탈했다는 건 역시 이제 도주운전, 뺑소니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면허, 음주, 뺑소니가 전부 해당이 된 겁니다. 정말 최악의 선택을 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보다 뺑소니가 훨씬 더 강하게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안 걸리겠다고 해서 뺑소니 하시면 안 되는데 이분은 그런 최악의 선택을 하신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결국 피해자는 사망을 했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사고 후처리를 하던 중에 나중에 이제 자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늦었죠. 네, 늦었죠. 한 3시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잡혔는데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현장에서 조금 움직이다가 돌아온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 현장에서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뭐 100m든 200m든 그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현장 이탈이 있으면 이미 뺑소니는 기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분은 그런 처벌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현장을 이탈했고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이미 그때는 뺑소니가 성립이 된 상태였고 그래서 구속이 된 상태에서 그렇죠. 이제 구속이 된 상태에서 결국 이제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이제 피해자 유족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그렇게 잘못이 많은데 겨우 징역 5년이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재판부의 얘기가 좀 있었죠. 그렇죠. 이 사고를 보면 아시겠지만 음주운전 때문에 난 사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속 차량 이런 이제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 도로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도로를 움직이는 차량들에 비해서 속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이거든요. 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만 봐도 되게 천천히 진입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차가 되게 천천히 교차로에 진입하는 상황을 못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그 차량 냉동 탑차의 속도로 봤을 때 이 전동 휠체어가 나타난 시점이 도저히 뭐 이제 정지가 어려운 시점에 나타났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 속도 분석 결과 과속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 때문에 난 사고는 아니라는 점이 좀 가만히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피해자한테도 어느 정도 좀 그 운행해서는 안 되는 차를 타고 그 다음에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되는 그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곳이니까 그런 주의가 좀 약했다라는 부분이 양형이 좀 반영이 됐다는 그렇죠. 거죠.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양형에 영향을 미쳤던 건 뺑소니입니다. 도망치지 않았다면 이 정도 형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사망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를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 다만 피해자 쪽에도 과실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부분이 가만히 돼서 종합적으로 재판부에서 5년을 선고한 거죠. 문득 이런 말이 떠오르는데요. 사람은 세상 살면서 그 두 번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잘 나갈 때 너무 일이 잘 풀릴 때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고 또 하나는 너무 최악의 상황이 생길 때 이게 심적으로 어렵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 운전자 같은 경우도 무면허 운전에 음주 부분도 이제 걱정이 됐고 또 피해자가 큰 뭐 아마 사망을 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어떤 일이 있어서도 그냥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고 남으면서 이제 죄값을 받았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트라우마가 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있었겠지만 현장을 이탈했던 그 도주운전이 큰 결과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절대 내가 뭐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도망가시면 안 돼요. 그것이 한 생명을 살리고 못 살리고를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셔서 음주운전 때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 해도 절대 뺑소니는 안 되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무법인 LKS 이기루 병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